엉덩이. 어? 엉덩이가 다 보여요. 뭘 눌러야 되지? 밑... 없구나. 이거 뭐야? 엥?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2020년식 티볼리 에어를 렌트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A3 등급에다가 내비만 넣어서 2,317만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2,317만원짜리 티볼리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볼리 에어의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원래야 처음 나왔지만 익숙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티볼리가 베리 뉴 티볼리라는 이름으로 작년에 새로 이 얼굴을 바꾼 채로 출시가 되었고, 그동안 코란도와의 판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티볼리 에어는 단종이 됐다가 다시 출시가 되었던 모델이죠. 보시다시피 티볼리에서 많이 봐왔던 전면 모습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듯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모델에는 프로젝션 타입의 할로겐 벌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안개등이 있고요. 여기는 상향등이 켜지는 부분, 데이라이트, 방향지시 등이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는 A3 등급만 있고요. 그 상위 등급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스타일 옵션을 따로 선택하게 되면은 약 50만 원 정도 더 줬을 때 풀 LED 헤드라이트와 이 세 줄로 되어 있는 LED 안개등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의 솔루스 TA31 모델이 있고요. 215의 5R 17인치 타이어입니다. 휠의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LED 사이드 리피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컬러는 투톤으로 해서 실제 크기는 좀 큽니다. 위아래로 넓적한 모습인데 조금 얇아 보이게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티볼리 에어에는 1.5 가솔린 터보만 있거든요. 그래서 TGDI, 터보 GDI 모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미니스러운 디자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니 차주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 느낌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크롬 벨트 라인이거든요. 이 띠는 이게 미니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한데, 이렇게 벨트가 쭉 한 바퀴 둘러져서 이렇게 뒤로 가서 거의 C필러 시작되는 지점까지 이렇게 크롬 벨트 라인이 있다는 게 티볼리 디자인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능형 안전 옵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레이더라든지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 에어를 말할 때 티볼리의 롱휠 베이스 모델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롱휠 베이스, 앞타이어와 뒷타이어 중심점 가리 거리는 티볼리나 티볼리 에어나 둘 다 2600mm로 동일합니다. 단지 티볼리 에어에서는 이 뒤로 약 25cm 정도, 한 뼘 조금 더 되는 정도 길어졌을 뿐이지 그 나머지의 수치는 똑같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필러에 보면은 여기 각이 져 있어요. 요새 다 A필러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올라오는데 반면 티볼리는 이렇게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측면의 모습이 조금 더 SUV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A필러가 검정 색깔 유광으로 몰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 떠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루프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은 소형 SUV지만 정통 SUV의 모습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모습이고, 앞 타이어의 휀더 부분과 뒷 타이어의 휀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부풀러 올라와서 날개처럼 이렇게 부풀러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렉스턴이나 이런 좀 상위 등급이나 쌍용차들이 전부 다 공유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쌍용차 SUV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C필러 부분을 이렇게 되게 두껍게 처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티볼리는 이거보다 더 두꺼운 상태에서 뒷트렁크 해치가 마무리돼 버리고요. 티볼리 에어의 경우는 이 마지막에 이 쿼터 글라스 있는 부분에 약 25cm 정도, 한 뼘 정도가 더 커진 모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모습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게 일단 엠블럼입니다. 이 엠블럼은 티볼리 에어에서만 이게 사용이 되는 엠블럼이기도 하고요. 그러려면은 앞과 뒤에 다 동일하게 사용하든지 꼭 뒤에만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엠블럼인데요. 그냥 괜찮은데 자신감 있게 앞뒤로 써서 티볼리 에어는 약간 이거 하나로만으로도 디자인이 달라진다는 느낌을 차라리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뒤에만 이렇게 티볼리 에어는 엠블럼이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티볼리라는 글자가 있고, 이거는 뭐 처음 출시될 때부터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모습은 티볼리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등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그냥 그대로 나왔고요. 이 위에도 브레이크 등이 있는 모습이고, 범퍼의 형상이 조금 변경된 전도가 티볼리 에어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뭐 전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뭐 따로 머플러는, 진짜 머플러는 형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머플러는 이렇게 뒤에 바닥에 숨어 있고요. 노즐 역시 이렇게 밑에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토션빔 서스펜션이 있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티볼리 광고에서 내세우는 마이 매직 스페이스라는 그 슬로건에 맞춰서 집에 있는 캠핑 장비들 가져와서 한번 차박 세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잠을 잔다 가정하고 누워 볼게요. 지금 여기가 머리까지는 이렇게 누울 수는 있지만 이 밑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방이나 헤드레스트를 잘 조절해 가지고 머리 받치는 곳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누울 수는 있겠죠. 제가 이 정도면은 여성분들은 아주 넉넉한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아래 천장 공간은 제가 앉은 키가 물론 크긴 합니다만은 머리를 완전히 펼 수는 없는 공간이라는 거 정도 알 수 있겠고요. 이렇게 들어온 김에 뒤쪽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쪽 공간에 보면은 조그만 수납 공간이 양쪽에 하나씩 또 있는 모습이고 12V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장 보고 나왔을 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걸라는 그거 같긴 한데 오. 굉장히 날카로워. 진짜 이 잘린 부분 이렇게 플라스틱을 녹여낸 듯해. 이쪽은 또 4개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램프도 따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이렇게 들어보면 또 이 밑에도 약간의 공간이 더 있네요. 여기를 드러내니까 또 공간이 나오고요. 바닥은 원래 이 정도지만 이렇게 마감재들을 이용해서 저 2열이 접힌 부분까지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쪽은 완전히 평평하지는 않습니다. 2열이 접힌 부분은 살짝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도 이거 정말 광고할 만합니다. 그래도 널찍한 공간이긴 하네요. 2,3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꼭 차가 이동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디 놀러가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차다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전석은 지금 제가 편안하게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세팅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앉기에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자 밑으로 이렇게 발이 잘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등받이 각도는 약간 더 누울 수 있습니다. 약간 더 조절이 가능하지만 사실 소형 SUV에서 이렇게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 가능한 모델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푹신푹신하게 있지만 방석의 길이가 아무래도 이 소형 차의 급에 맞게 조금 짧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무릎이 이렇게 좀 남고 있죠. 헤드레스트가 별도로 3개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헤드레스트를 볼 수 있고요. 센터에는 암레스트도 따로 있고 여기 안에는 컵홀더 2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못 느끼겠고 창문도 SUV답게 전부 다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죠? 이건 악기 옵션인가? 서류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게 해서 뭔가 색다른 모습 디자인한 건 좋지만 이거 막상 쓰기에는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이 낮아서 거의 평평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뒷좌석 문짝에도 상당히 넉넉한 컵홀더 수납 공간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이그로스로 마감되어 있어서 싸 보이지는 않는 그런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벤트는 있나요? 뒷좌석에 에어벤트는 따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노란색 전구등이 하나 뒷좌석용으로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운전석으로 왔습니다. 운전석 공간은 확실히 2열보다는 넉넉 편안합니다. 앞유리 문짝에도 수납 공간을 빼먹지 않고 다 집어넣은 모습이고 컵홀더도 2개로 나눠져 있고요. 저쪽에는 승하차시 확인할 수 있는 램프까지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 조작 스위치입니다. 운전석에만 오토로 상하향 되는 유리창이고요. 사이드 미러의 형상이 위아래로 넓적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차할 때 주차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주행 중 후방 시야 보는데 불편함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A3 등급에서는 열선 핸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지능형 안전 옵션들이 아까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로 유지 보조를 껐다 껐다 하는 버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동을 켤 때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키면은 한번 액션이 이루어지고요. 한 세대 전에 현대자동차의 그 계기판을 본 듯한 느낌도 듭니다. 핸들은 지금 D컷 핸들입니다. 이 하단 부분이 이렇게 딱 잘려 있는 모습으로 D컷 핸들을 넣어줬고요. 이 D컷 핸들을 포함해서 오르간식 페달이라든지 여러 넉넉한 이 컵홀더 수납 공간이라든지 아까 밖에서 보았던 플로팅 로프 디자인이라든지 그 미니의 크롬벨트 디자인이라든지 참 여기저기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다 넣자 하면서 다 때려 넣은 듯한 느낌도 살짝 있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그 조합 자체가 자연스럽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D컷 핸들이 있고요. 이 등급에서는 가죽이 들어가고 핸들에 열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딱 손 잡는 부분에는 반펀칭 타공이 들어가서 약간의 마찰력을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에는 각종 조작 스위치가 있는데 익숙해지면은 핸들에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이 등급에서 참 장점인 중 하나는 오토 라이트와 무적 감지 와이퍼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2개도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 옵션이죠. 이 핸들은 이제 틸트와 텔레스코프기 가능하죠. 그래서 안으로 집어넣고 빼고 위로 아래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움직이는 폭은 제한적입니다. 많이 넓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상등을요, 우리가
그 양보해줘서 고맙다 신호 보낼 때 비상등을 3번 정도 깜빡이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3번만 자동으로 깜빡여 주는데 이거 생각보다는 좀 쓸 일이 있는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계기판 중앙에는 LCD 모니터 창이 있는데요. 뭐 주행 가는 거리라든지 연비라든지 속도, 그리고 부주의 운행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오디오나 방향이 나오고요. 지금 보면 주행 보조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 긴급 제동 시스템을 켜고 끄는 버튼이라든지 전방 출동 경보, 차선 유지 보조, 뭐 출발 알림, 이런 우리가 흔히 지능형 안전 옵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투싼과 마찬가지로 지금 에어벤트가 상단에 위치해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약간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지만 9인치 모니터에 비해서 상당히 시각적으로는 더 커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뭐 이 양쪽 베젤이 두꺼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넉넉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에는 기능 중에 하나가 라디오를 주파수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동 중에. 그래서 지방에 있거나 장거리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의 크기도 커서 보기 좋은데 핸들을 이렇게 돌려도 따로 가이드라인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네. 그 하단으로 오면은 뭐 가운데 비상등을 켰다 껐다는 버튼이 있고요. 지금 이게 매뉴얼 에어컨인데 정말 오랜만에 매뉴얼 에어컨을 보게 됐는데요. 자동화의 그 이면일 수 있는데 너무 쓰기 편했어요. 자, 앞유리에 성에꺼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자, 내가 시원하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되고요.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되고, 다 켜고 싶으면 이걸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바람의 크기도 이렇게 하면 세게 나오고요. 끄면 닫아지고,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차갑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눈으로 보기만 해도 편하죠. 매뉴얼 에어컨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설정을 하기에는 편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열선 시트까지 챙긴 모습입니다. 통풍 시트랑 뒷좌석 에어벤트 같은 거 들어가려면 또 한 50만 원대에서 컴포트 옵션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하단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옵션이고요. 노멀과 스포츠 두 개가 있고 이걸 길게 누르면 윈터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차의 미끌림을 최대한 줄이는 기능이겠죠. 그 옆에는 이게 정차 중에 시동을 꺼주는 오토 스탑 앤 고를 꺼주는 기능인데, 이 차가 엔진이 작기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토 스탑 앤 고를 작동할 때 꺼지는 느낌과 켜지는 느낌을 상당히 일나는 티를 내는 스타일입니다. 가운데는 USB를 꼽을 수 있는 공간, 그 밑에 파워 아울렛이 있고요. 자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는 모습입니다. 기어봉은 칼럼식이고 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죠. 여기다 이렇게 손을 올려놓기는 상당히 편했지만 좀 뭐 버튼식, 다이얼식에 비해서 약간은 옛날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기어봉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 모습이겠죠. 풋파킹 브레이크 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로 다 변경되고 있는 상황에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바로 이 컵홀더 크기가 좀 작죠. 잡아주는 고무 같은 것도 따로 없는 모습이고요. 암레스트의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암레스트는 생각보다 깊기는 깊습니다. 하지만 크지는 않고요. 독특한 거는 이 앞부분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뭐 약간 긴 물건이나 노트 같은 것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겠고, 수납함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납함이 보니까 안으로 엄청 깊네요. 분명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룸미러의 형상은 이게 하이패스도 없는 모델이다 보니 옛날에 흔히 보던 바로 그 룸미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지능형 안전 옵션을 도와주는 레이더와 센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위에는 선글라스 수납함이 있고요. 이건 되게 오랜만에 보네. 요새 이게 거의 없잖아. 오랜만에 보기도 하고요. 이 버튼들이 참 진짜 그 맥도날드 해피밀 장난감 재질이지. 진짜 만져봐. 이 소리 들려? 네,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선바이저가 좀 작네요. 차가 작은 만큼. 작지만 떼고 여기 뒤로 슬라이딩은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거울을 열면 위에 불이 들어오고 닫으면 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시보드 공간에는 다 플라스틱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기 무늬 자체가 약간 가죽의 티를 내려고 하고, 가죽은 아니지만 여기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서 싸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한 게 아니라 반짝이는 유광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서 디자인에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썼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크롬띠도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엑셀레이터는 이렇게 오르간 타입으로 돼 있어서 운전할 때 발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이 밟는 페달의 면적이 상당히 크죠. 풀레스트 자체도 차급에 비해서는 상당히 넉넉해서 발로 조작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불편함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이 시트를 탁 타면은 저 공원에 있는 그냥 벤치에 앉아 있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 아무래도 시트가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제 어깨가 의자보다 더 밖으로 나와버리죠. 앉는 모습은 불편했고, 하지만 이 인조가죽 시트가 푹신푹신 하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운전하는 데에서는 또 편안한 모습도 확인하고 수 있었습니다. A필러가 이렇게 각이져 올라왔고 유리창도 각이져 올라와서
풍절음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럼으로써 얻는 이점은 뭐냐면은 머리 공간이 정말 여유롭습니다.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SUV들처럼 내부 공간에서의 상하의 여유는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제 와이프의 시승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